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21라운드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 이 시기에 우승과 거리가 멀어지는 충격적인 시즌을 보내게 되었는데 다행히 올 시즌엔 다시 우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경기에서 16승 3무 1패로 승점 51점, 2위 레버쿠젠과 6점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당연한 목표였던 16강 직행을 실패하면서 다음 주에 셀틱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뮌헨은 다행히 현지 기준 금요일 밤에 경기가 열리면서 하루를 더 휴식하고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뮌헨이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꼭 승점 3점을 따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기 뮌헨은 브레멘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만큼 뮌헨이 브레멘에게 강하다는 거죠. 이제 후반기에 붙을 때는 뮌헨을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우승을 위해선 승점 3점을 꼭 따내야 하는 경기죠. 김민재는 아직 부상에서 완쾌가 되지 않았지만 콤파니 감독이 민재 없으면 안 된다는 듯 단 한 경기 빼고 모든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에도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전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 시즌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도 강력한 후보입니다. 한국 선수가 최고의 명문 클럽에서 리그를 넘어 최고의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도 여지없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 샤샤보이, 우파메카노, 김민재, 게이루, 키미, 파블로비치, 무시알라, 올리세, 쿠망, 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라이머가 빠진 걸 제외하면 베스트 11이 출전한 것입니다. 브레멘은 현재 7위를 달리고 있는데 나름 선전하고 있는 순위입니다. 브레멘의 공격수 슈미트가 매우 빠르고 뮌헨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뒷공간을 노려야 한다면서 뮌헨이 라인을 높게 올려서 플레이한다는 걸 역으로 공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를 노리겠다는 건데 브레멘은 직전 경기에서 이재성과 홍현석의 소속팀인 마인츠를 상대로 승리했었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되고 사실 매우 지루한 경기였습니다. 브레멘이 작정하고 5백으로 나왔고 뮌헨은 패스 플레이는 매우 좋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케인이 헤딩으로 위협했던 장면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재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군더더기 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전반 19분에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뭔가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만약 교체가 된다면 뮌헨으로서는 정말 비상이 되는 거죠. 스타니시치라는 선수가 오랫동안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최근에 돌아오긴 했는데 콤파니 감독 전술에 제대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열한 선수가 있긴 한데 콤파니 감독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출전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김민재가 무리하고 있고 부상까지 안고 있는데도 출전 기회가 적겠습니까? 다이어는 뮌헨에서 더 벤치에 있고 싶어 하지만 계약 종료로 팀을 떠나는 게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센터백으로서 31살이기 때문에 은퇴를 할 시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잉글랜드 국가대표까지 뽑혔던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반전에 뮌헨은 슈팅 9개, 유효슈팅 3개가 있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날카로운 공격은 전혀 없었고 김민재는 3차례 정도 역습을 차단하고 뒷공간 패스가 와도 더 빠른 스피드로 상대 공격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전반전에 패스 성공률이 95%를 기록했고 경기에서 최고 속도 33.23km가 나오면서 팀 내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상 외로 전반전에 무득점이었던 뮌헨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 승점 2점을 날리는 것이고 레버쿠젠에게 4점 차까지 쫓길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 마친 후에 휴식 시간에는 8만 관중을 수용하는 알리안츠 경기장 내에서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마치 한국의 김민재를 의식한 듯 기분 좋은 노래였습니다. 후반에도 콤파니 감독은 선수 변화 없이 그대로 출전시켰는데 후반 11분이 되어서야 뮌헨의 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케인이 박스 안에서 볼을 컨트롤하려다가 상대 수비수의 팔에 볼이 닿는 정도가 아니라 굴러다니면서 케인이 강력하게 핸드볼을 어필했고 주심은 1초 고민하더니 휘슬을 불었고 경고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K는 앞서 두 차례 정말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다 놓쳤고 20골을 넣으면서 득점 단독 1위인데 페널티킥만 벌써 7골입니다. 네. 김민재는 경기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브레멘 공격수를 뒤에서 태클을 했는데 접촉이 심했던 것도 아니고 느린 화면으로 봐도 별다른 가해는 없었는데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뛸 수 없다는 신호까지 나오면서 김민재가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마치 김민재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치료를 하고 다시 그라운드를 밟아봤지만 1분도 안 돼서 다시 주저앉았고 김민재는 다가가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김민재한테 붙어가지고 안녕. 콤파니 감독은 70분경에 사네와 라이머를 투입을 했는데 투입된 지 1분 만에 뮌헨의 추가골이 터졌고 이 추가골을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합작을 했습니다. 뮌헨 2대 0. 뮌헨이 다득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대로 승리만 굳혀도 뮌헨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4대 0 대승 흐름이 한순간에 3실점을 하면서 찝찝한 경기를 했던 만큼 이제 끝까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기 막판에 무시알라가 박스 안에서 엄청난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면서 페널티킥까지 얻어내고 케인이 또 페널티킥 골을 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하고 최종 3대 0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3대 0인데 살짝 찝찝한 건 뭘까요? 그보다 뮌헨이 김민재의 활약과 더불어서 특별한 위기도 없이 무실점을 했다는 것도 매우 크죠. 뮌헨은 리그 6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제 다음 열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2경기와 우승 라이벌 레버쿠젠과의 원정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셀틱과의 원정 경기로 스코틀랜드로 떠나게 되는데 셀틱도 공격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김민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3일만 쉬고 이제 레버쿠젠과 붙게 되는데 레버쿠젠은 챔피언스 리그 16강 직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푹 쉬고 뮌헨을 홈에서 상대하게 됩니다. 뮌헨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만약 패배하게 되면 우승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레버쿠젠도 올 시즌 1패밖에 없고 무승부 때문에 승점 차가 벌어졌을 뿐이고 최근 5경기에서도 4승 1무의 성적입니다. 우선 레버쿠젠전을 승리하기 위해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체급 차이는 나기 때문에 손쉽게 이긴다면 상승세를 이어서 레버쿠젠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뮌헨은 부상 이탈 선수가 많지 않고 선수들 교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레버쿠젠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민재가 뮌헨 소속으로 레버쿠젠을 4번 상대했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무승부를 거뒀고 포칼컵에서 붙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열흘이 맞죠. 바이에른 뮌헨의 챔스 플레이오프는 목요일 새벽 5시고 레버쿠젠과의 경기는 다음 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김민재는 사실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으로 휴식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센터백 출신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더 강하고 월클 오브 월클로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 너 없으면 큰일 난다인 건지 또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번엔 휴식을 줬어야 했어. 김민재가 철강 모드로 절대로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치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